페이지 93페이지 1차 방정식의 활용.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설정을 하냐. 미지수를 어떤 걸 미지수로 놓을지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식을 스스로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고 마지막으로 맞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또 다른 뭐 특별한 개념이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부터. 자, 다음은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클 때 어떤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거를 이제 미지수를 써야 됩니다. 어떤 수, 얘를 x라고 둬야 되겠죠. 그래서 x라고 하자. 자, 두 번째 과정 이제 식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수 x의 5배에서 5x겠죠. 3을 뺀 수 빼기 3 한 거, 이런 숫자가 있겠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수는 어떤 수의 2배보다, 그러니까 2x겠죠. 9만큼 더 크다. 크단 말은 더하기겠죠. 서로 같다.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빈칸에는 2x 플러스 9가 들어가야 되고, 자, 얘랑 같은 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2x 플러스 9랑 5x 빼기 3이랑 같다. 그리고 나서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3x는 10이죠. 여기 12가 들어가고 x는 4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4의 5배에서 3을 뺐다. 4 곱하기 5, 20에서 3을 빼면 17이고 4의 2배보다 9만큼 더 크다. 17이죠. 확인까지 해줍니다.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자, 예제 1번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런 개념들 한번 정리를 해주면, 연속하는 두 짝수라고 했죠. 짝수니까 간격이 얼마입니까? 작은 숫자를 x라고 하면은 그 다음 숫자는 x 더하기 2겠고 그 다음 숫자는 x 더하기 4겠다. 그리고 얘보다 앞에 숫자는 x 마이너스 2겠고 x 마이너스 4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수를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짝수입니다. 만약에 홀수였어도 얘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연속하는 숫자였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 또는 정수라고 했죠. 보통 가운데를 x라고 주면은 이제 좋은 점 무엇이냐? 1이랑 마이너스 1이 삭제돼 버리고 뭐 3x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구하라는 게 가장 작은 수였다. 그러면은 뭐 혹시 나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두면 되겠죠. 자, 만약에 2번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3x가 만약에 뭐 연속한 세수의 합이 뭐 39였다라고 하면은 x가 13이겠죠? 13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장 작은 걸 구하려고 하면은 1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주세요. 자, 필수예제 1번 풀어볼게요. 연속한 두 짝수니까 x랑 x 더하기 2. 요게 연속한 두 짝수겠죠. 합이 26이다. 그래서 2x 더하기 2는 26이고 플러스 2를 이항을 시켜서 24가 되겠죠. x는 12가 될 거다. 작은 수가 10이고 그 다음 수가 14니까 합이 26 맞겠죠. 자, 밑에 유제 1번, 2번을 활용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풀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유제 1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다. 뭐 세 자연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가운데 걸 x라고 두고 그 다음 숫자는 x 플러스 1이고 그 앞에 숫자는 x 마이너스 1이겠죠. 이 세 수의 합이 39다. 날려버리고 3x는 39다가 될 거고 x는 13이겠죠. 그 앞에 수는 10이고 그 다음 수가 13, 14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합이 39가 맞겠죠. 다음 유제 2번.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면은 만약에 23이었으면은 2 곱하기 10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1. 그래서 23이 되는 거죠. 10의 자리 숫자가 a이고 1의 자리 숫자가 b다라고 하면은 10a 플러스 b라고 두는 거고, 만약에 두 자리를 바꿨다 그러면은 10b 플러스 a라고 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2번.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1의 자리를 x라고 둡니다. 1의 자리를 x라고 두면은 20 더하기 x가 처음 수가 되겠죠. 바꾸었답니다, 자리를. 그러면은 x에다가 플러스 2가 되는 게 아니고 10x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거죠. 그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 처음 수에서 63을 더해버리면 같아지는 거다. 그러면 x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은 83에서 2를 뺀 거고 걔가 9x다. x는 9가 되겠죠. 처음 수는 29다. 그럼 나중수가 92잖아요. 차이가 얼마다? 63이다. 확인이 되겠죠,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한 개에 500원 할인 초콜릿, 한 개에 100원 하는 사탕을 합해서 20개를 샀다. 그러면은 초콜릿과 사탕은 각각 몇 개씩 샀는가? 그러면은 미지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초콜릿을 X개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사탕은 몇 개가 됩니까? 합해서 20개니까 20 빼기 X개가 될 거고 초콜릿은 한 개당 500원이고 사탕은 한 개당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500원짜리 몇 개? X개. 그리고 100원짜리는 20 빼기 X개. 그래서 돈을 3,600원을 지불을 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쓰고 정리를 하면 500에서 100 빼면은 400X고 더하기 2,000이겠죠. 얘가 3,600이다. 400X는 1,600이다. X는 4개겠죠. 그러면은 사탕은 16개. 이렇게 되겠네요.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4 곱하기 20이니까 500이니까 2,000. 100원짜리 16개니까 3,600이다. 되겠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유제 3번, 4번 한번 확인해 보고 풀어보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유제 3번입니다. 양과 오리는 각각 몇 마리냐? 합해서 24마리다. 오리는 24 빼기 X가 되겠고 다리, 양은 다리가 몇 개? 4개, 오리는 다리가 2개입니다.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총 다리가 74개였다. 4X 더하기 2 곱하기 24 빼기 X 했더니 74다. 4X 플러스 48 빼기 2X가 74다. 2X는 74에서 48을 빼면은 26이 되겠죠. X는 13마리. 그러면은 이제 양이 13마리고 오리가 11마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리를 세활해 볼게요. 양은 13 곱하기 4니까 4, 32, 52. 오리는 11마리니까 22. 그래서 74. 맞죠? 자, 유제 4번.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 아들의 나이는 12세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몇 년 후. 이 세월을 X라고 둘게요. 그러면 X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48 더하기 X고 아들은 12 더하기 X겠죠. 자, X년 후에 아버지는 48 더하기 X고 아들은 12 더하기 X인데 3배랍니다. 이렇게 되겠죠. 분배 법칙을 쓰면 48 더하기 X는 36 더하기 3X가 되겠죠. 그러면 12는 4X, X는 3. 3년 후가 되겠습니다. 3년 후에 아버지는 51세, 아들은 15세죠.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거 2X네. 6년 후입니다. 정정할게요. 자, 그러면은 6년 후에 54세고 아들은 몇 세? 18세. 곱하기 3하니까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필수제 3번. 도형 문제인데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가로를 x라고 둘게요. 둘레가 20이라고 했습니다.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몇 번 있습니까? 가로 x 세로도 있고 가로 세로 두 번씩 있으니까 가로 세로 합이 얼마다? 10이다. 얘는 10 빼기 x가 되겠죠.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이만큼 더 길다. 세로에다가 2를 더 더하면 가로랑 같아야 된다. 2x는 12, x가 6이죠. 그러면은 세로는 4가 되겠죠. 4, 6. 가로의 길이는 6이다. 그래서 10, 10, 20 되겠죠. 유제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고 얘를 가로를 5만큼 늘리고 세로를 x만큼 줄였을 때 60이 되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가로가 얼마냐? 15일 거고 새로운 세로가 얼마냐? 10 빼기 x가 될 건데 얘가 60입니다. 15로 나누면은 x가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과부족. 과부족은 뭐가 많다 또는 부족하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고 이제 뭐를 미지수로 세울지를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은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누어 주면은 2권이 남고 6권씩 나누어 주면은 3권이 부족하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자. 자, 뭐를 x라고 두냐?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두면 5권씩 나누어 주면은 2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5x에다가 2권이 남죠. 6권씩 나눠주면 3권이 부족하니까 6x에서 3권이 부족하다.
자, 뭐가 일정합니까? 공책의 수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공책의 수가 같아야 되겠죠. 5x 플러스 2랑 6x 빼기 3입니다. 5는 x죠. 그래서 학생 수가 5명이죠. 자, 그러면 노트가 총 몇 권 있냐? 여기 5를 대입하면 되겠죠. 27권이 되겠습니다. 다섯 명한테 5권씩 나눠주니까 2권이 남고 6권씩 나눠주니까 3권이 부족하다. 시계 맞죠? 자, 유제 6번 해보세요. 귤의 개수를 구하자. 그러면은 귤을 이제 x라고 두는 게 아니고 학생 수를 x라고 둡니다. 귤의 수는 일정하다로 활용을 합니다. 자, 어떻게 푸냐? 귤의 수가 일정한 거죠. 항상 같은 거죠. 그러면은 4개씩 나누어주면은 4x 플러스 5가 되겠죠. 나머지가 5개 남으니까. 5개씩 나누어주면은 4개 부족하죠. 서로 같다. 그래서 9는 x. 이제 학생 수가 이제 9명인 겁니다. 이제 귤의 수를 구해야 되겠죠. 4 곱하기 9 더하기 5. 41개. 똑같죠. 41개입니다. 자, 예제 5번. 원가, 정가 문제인데 친구들이 원가, 정가, 뭐 이익, 그 자체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방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문구점을 이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인이. 그러면은 뭐 노트라는 거, 뭐 연필이라는 걸 팔려면은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때 드는 비용, 뭐 연필을 깎는다, 뭐 나무를 깎아야 되겠죠. 뭐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사온다고 했을 때, 뭐 연필이라든지 노트라든지 애들 공장에서 사온다고 했을 때 내가 사온 가격, 그게 원가입니다. 원가. 내가 노트를 팔 건데 내가 공장에서 사온 가격, 그게 원가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팔 거 아닙니까? 노트를. 그러면은 100원에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10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면은 손해죠. 뭐 사온 가격도 있고, 뭐 문방구 뭐 전기세도 나갈 거고 무조건 손해잖아요. 그래서 더 이익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200원에 팔 거다. 가격을 정하는 거죠. 정가. 원가 100원에서 100원을 더 붙여서 팔겠다. 정가 200원이에요. 200원으로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200원에 항상 그렇게 똑같이 팔지는 않고 보통 보면은 뭐 할인도 조금 해주잖아요. 그래서 판매가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판매가. 200원을 정가로 정했는데 뭐 세일 기간도 있을 수 있고 뭐 포인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가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10%를 할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180원에 파는 거죠. 이게 판매가입니다. 판매가. 그럼 나는 실제로 순수하게 들어온 이익이 무엇이냐? 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 80원이 이득인 겁니다. 자, 여기 개념이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요 원가, 정가, 판매가 요게 무슨 이제 의미인지부터 파악을 해보고 자, 예제 5번 한번 해봅시다.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 보통 문제가 잘 안 팔려요. 물건이 잘 안 팔려. 그래서 할인을 또 해줘요. 보통 보면.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여 팔았더니 300원의 이익이 생겼다. 자, 첫 번째, 이거 1, 2, 3번 따라 해봅시다. 정가를 원가 더하기 이익을 이용해서 정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보자. 원가를 x라고 뒀죠? 이익은 원가의 20%니까 0.2x다. 그래, 정가는 어떻게 됐냐? 1.2x로 정했다. 자, 그러면은 1.2x로 정했는데 2번으로 넘어갑니다.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한 금액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1.2x에서 500원을 깎아줍니다. 너무 안 팔려서 깎아줬어요. 이게 판매가입니다. 나한테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고 들어오는 돈 모두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뭘 뺍니까? 1.2x에서 500원 뺀 거, 이게 판매 금액이죠. 거기에서 원가 x 주고 사왔잖아. 걔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0.2x에서 마이너스 500. 이게 실제 이익인데 그게 얼마가 남았다? 300원이 남았다. 그럼 0.2x가 얼마냐? 800원이다. x는 4,000원이죠. 4,000원에 사온 겁니다. 4,000원에 사와서 원래 20% 이익이니까 800원에 이익을 붙여서 4,800원에 팔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좀 비쌌나 봐요. 안 팔려서 500원을 깎아주기로 했답니다. 4,300원에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나한테 순수하게 이익은 얼마냐? 300원이다. 맞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제
7번 한번 해봅시다. 물건의 원가를 구하라 했습니다. 원가를 x라고 하면은 30% 이익을 붙였다. 1.3x가 정가입니다. 얘가 정가고 1,000원 할인해서 팔았다. 1.3x에서 1,000원은 깎아준 게 판매가가 됩니다. 판매가. 거기에서 얼마를 빼야 되죠?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야 되겠죠? 원가는 이제 x에 사왔으니까 x1에 뺐더니 원가의 10% 이익이 남았다. 0.1x다. 이렇게 되겠죠? 자, x 요거 날려버리면은 0.3x 빼기 1,000원이 0.1x니까 식을 정리해버리면 이항시키고 0.2x가 1,000원이다. x는 5,000원이 되겠죠? 자, 5,000원 원가 5,000원 주고 사와서 30% 이익을 붙였다. 6,500원에 팔겠다 이 말이죠. 1,500원에 이익을 붙였으니까. 그런데 안 팔려서 1,000원에 할인을 해줬어. 그래서 5,500원이고 내가 사온 가격이 5,000원이니까 500원에 이익. 500원은 원가 5,000원에 10%. 문제 맞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에 4번까지는 같은 유형이고, 자, 5번 있죠? 요런 유형. 증감. 자, 이 학교 작년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학생 수를 x라고 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5%더 증가했답니다. 1.05x가 420이다. 그러면 x는 420 나누기 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몇 명이었냐? 400명이었다. 그래서 올해 20명이 증가해서 420명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